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원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어떤 날은 좀 에너지를 좀 많이 주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 중에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XRP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저 또한 이제 뭐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했던 거에 관해서 뭐 어느 정도 책임의 일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일관되게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더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한번 찍고 넘어가는 시간 이제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자, 일단 어저께구나. 여기 그 아이디가 열통 터전님이 얼마나 열통이 터지면 이렇게 아이디까지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디를 좀 약간 순화해서 좋은 걸로 하시면은 더 잘 풀리실 것 같아요. 자, 찰리님 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리플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대중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상위 쪽에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혹시 리플에게 소송 관련 승소나 패소 외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 대중들이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당장 승소가 나오길 바라지만, 패소는 아니지만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아마 시간 끌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 끌기 작업이 들어가면 그게 엄청 길어지진 않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가격을 아마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뒤통수일 가능성이 높고, 이 순간에 뒤통수 맞는 사람들은 아마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다고 아마 분명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제가 걱정되는 건 소송이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끝무렵 다른 또 무언가로 다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끌까봐 걱정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몇 년 제가 봤을 때는 2023년에 지금 예, 끝납니다. 이제 미디어들이 보통 말을 많이 했던 게 3월 안에, 3월 이내에 종료된다. 근데 지금 오늘 4월 1일이잖아요. 종료 안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5월달하고 6월달로 이제 점점 넘어가요. 그리고 미디어를 잘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6월이란 얘기가, 이게 2분기잖아요. 자, 2분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3분기가 되기 전에. 자,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관해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이런 주제로 영상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자고요. 영란은행 CBDC 책임자, CBDC 전통금융 BTC 연결 자산 역할. 뭐 생뚱맞은, 그러니까 혹간에는 개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가상자산,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만들어낸 코인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다. 영으로 수렴할 거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XRP가 증권으로 판명돼서 패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이제 사라질 거다. 영원으로 수렴할 거다. 이것 때문에 아마 공포감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혼재된 상태가 형성됐다. 이 같은 생태계 CBDC가 도입될 경우 CBDC는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디지털 화폐 전통금융을 연결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영란은행 책임자, 뭐 총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상생이라든가 공생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밑에 조금 표현을 좀 쉽게 이제 그 도표화 했는데, 자, 이제 문자화 했는데, 중앙은행은 CBDC를 발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명목화폐의 위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현재 와중에, 이거는 또 CBDC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금융권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매용이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카카오, 클레이튼하고 한국은행이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거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분명히 카카오 뭐 페이라든가 카카오 지갑을 통해서 저는 CBDC가 한국 국민들한테 유통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중국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되기 전에 중국 당국은 사적인 기업을 통해서 CBDC 유통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짓말이라고 밝혀졌어요. 한국도 카카오, 클레이튼을 통해서 분명히 움직일 건데,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USDT와 USDC라는 이 대표적인 이 코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USDT는 중국색이 강하고 USDC는 아시겠지만 자 코인베이스하고 친밀해요. 그리고 USDC 그러니까 서클사의 초기 투자자, 서클사의 초기 투자자는 베리 실버트입니다. DC즈 그룹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개별적이지만 이게 서로 통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왜 CBDC를 유통을 하느냐? 이 CBDC는 가상자산을 살찌웁니다.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주입하고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도 유동성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 살찌면 중앙정부는 얻는 혜택이 무엇이냐? 자, 바로 이거를 살찌우면 세금으로 돼서 중앙정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냐면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요. 그러니까 3차 산업 관련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물리적인 산업에 쇠퇴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과연 세수 창출 어디서 하냐? 여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그래서 어쨌건 옳은 말씀을 이제 영란은행 뭐 관계자가 옳은 말씀하셨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 저는 뭐 어그로 끌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성격 자체가 예스 아니면 노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냥 명확하게 그냥 방송할 뿐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견해를 그냥 피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XRP가 끝판왕이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었던 건데 코인 뭐 끝판왕 XRP 소송 곧 끝날 겁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가 이 형님께서 이 어르신께서 엉뚱한 얘기를 계속 나와서 본인도 알고 있는데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본인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CFTC 위원장이 나와서 뭐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게리 겐슬러 이 위원장도 공통되게 이 동일하게 이제 주장했던 바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라이트코인이 등장을 했고 이더리움도 상품이란 얘기를 해요. 제가 두 분의 사진을 겹쳐서 여기 포커스로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양분돼서 규제의 명확성이 조만간에 나올 거라는 거를 이분을 통해서 CFTC를 통해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언이 아니에요. 저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근거로 거기다가 제 식스센스를 도입해서 그냥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이거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향후에. 자 그리고 2025년 부자 탄생 한국 XRP 투자자. 이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한국 분들이 XRP에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결국에는 2025년 정도 되면 뚜껑이 다 열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 미디어에 등장을 할 거고 어떤 놈이 가상자산 시장의 최종 끝판왕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스테이블 코인이 오가는 트랜잭션의 통로 가상자산이 오가는 통로에 가장 보편적으로 중심에 서는 게 얘라는 거죠. XRP. 이 모세혈관 같은 실핏줄을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XRP가. 그러니까 당연히 끝판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를 무식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주장해.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이더는 아니야.
또 웃긴 거는 이더 추종자는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이 중앙정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한테는 이 구성 요소가 다 필요해요. 인체를 구성할 때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되고 뭐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고 그 구성원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어떤 생명체가 탄생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말대로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이상한 인간들 얘기 듣고 막 이리저리 휘청이다가 수년 후에 인생 망했을 때 엄청 아마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알렉스 도부냐, 자 여기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얼마 전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의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증권법 관련해서 더 이상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게리 겐슬러가 그러니까 이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그걸 비꼬는 발언을 하는 거죠. 지금 한마디 하는 거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람도 알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분도 알고 있고 게리 겐슬러도 이미 알고 있어요. CFTC 위원장도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미디어에 발표는 안 나오죠. 자, 어쨌건 그리고 크레딧 코인 CTC에 관해서 이제 크레딧 코인 CTC 발행 한도 없앤다. 무제한 발행. 이거 시겁한 얘기죠. 여기까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적인 얘기가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단편적으로 420만 개에서 공급될 예정이며 현재 1470만 개 CTC에 비해 71.4% 감소할 거다. 발행량이 그 얘기가 있어. 그래서 포우에서 포수로 전향되면서 사실은 더 긍정적인 의미인 거지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3분기에 업데이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션 2.0 플러스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루나 LUNC 루나 클래식 루나도 마찬가지로 3분기가 뭔가 중요한 시점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올해 3분기를 왜 그런지 뭐 꼭 짜고 본인들끼리 꼭 약속이라 한 듯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3분기가 뭐 중요한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제 여기도 크레딧도 3분기까지 자 그리고 다음 주 지금 이제 주말이니까 다음 주에 창립자가 커뮤니티와 제안을 공유할 거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태림 대표가 뭐 중대 발표를 할 건지 어쨌건 CTC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의 주시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넘어가고 3분기가 가면서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니스에 보면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CTC 토크노믹스 변경 토큰 인플레이션 71.4% 감소 효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 발행으로 겉에서 봤을 땐 변했지만 사실상 내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작업 증명 방식 포우에서 지분 증명으로 포스로 전환되며 블록 생성 주기를 60초에서 15초로 단축해 결제 속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처리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 지금 가격만 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STO 플랫폼 구축 뭐 이런 얘기들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도 미래에셋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계속 STO 관련해서 그러면 현물증권하고 STO하고 연결시켜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작업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물경제를 이 중간에 STO가 연결시켜서 증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증권시장에 있는 거를 STO로 해서 개인들이 조금 더 지금 원활하게 아주 빠르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초단위 사회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동안 열리는 뭐 이게 향후에 뭐 STO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상자산 시장도 24시간 동안 열리잖아요. 업비트가 그러면은 주식시장보다 수수료를 얼마나 더 많이 먹을까요? 보통
주식시장은 낮에 열리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탄생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냥 우연치 않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권도영 변호인, 여권은 모두 진짜 꽤 복잡한 재판 될 것. 뭔가 중심을 흐리는데? 예, 뭔가? 사실은 테라 루나 사건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권도영 변호인 여권은 모두 진짜 갑자기 여권법을 위반한 걸로 갑자기 확 돌려버리죠. 자, XRP 소송에 따라서 이 권도영의 향후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 설계자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 위에 신현성이 있고 신현성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제 뭐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알 거야 아마. 테라 청탁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신현성 뉴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오고 티몬 전 대표 뉴스도 3월 31일 날 이렇게 나오고 공권력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한국의 아주 소규모의 어떤 이익 집단이 여기 개입이 돼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 검찰이 여기다 손을 과연 못 댈까요? 과연 이 비밀이 뭘까요? 제가 옛날에 예전에 2018년에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다시 저는 재건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페이코인 제가 이걸 보면서 뭐 결국에는 결정이 됐네요.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문.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닥사에서 결정을 내려버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위믹스 있죠. 위믹스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기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뭐 그러니까 폭락을 했으니 65%인가 아마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65% 폭락했으니까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저는 말은 못 해요. 뭐 권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다만 내가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주 예전에 이제 220원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위믹스 코인. 그때 손절하신 분들 진짜 엄청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서 2천 몇백 원인데 여기서 위메이드 재단이 뭐 이것저것 꿍짝꿍짝 하면 또 10,000원대까지 어느 순간 갈 텐데, 그죠? 그럼 페이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보스턴 컨설팅에서 자, 향후에 2030년까지 이 자산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16 트릴리언 달러까지 간다.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이경 880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참고로 보스턴 컨설팅은 세계 유수의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그 외 맥켄지 컨설팅, 뭐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라든가 이런데 주류 이제 엘리트들 그런데 뭐 많이 뭐 보스턴 컨설팅 출신들이 많이 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택의 자본을 움직이는 많은 인재들이 보스턴 컨설팅에 많이 들어갔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는 있습니다. 그것도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뒤집어 까보면 사실 진실이에요.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보관을 위한 뭐 밥빈 라이센스 확보. 참 아이러니하죠. SEC에서는 커스터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커스터디 서비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코인베이스는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정부에다가 너네 나랑 한번 해볼래? 맞짱 뜰래?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법적으로 막 그 태클을 걸고 오히려 코인베이스가 미국 정부한테, 독일에서는 또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커스터디를 하는 거를 라이센스를 또 확보하고, 어떤 게 진실일지 SEC는 지금 거짓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 의장은 연기를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제가 봤을 때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SEC 의장에서 내려오시면 제가 봤을 때 헐리우드로 진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고물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전문가 요금 현실화, 시급. 자, 날씨가 점점 이제 봄 쪽으로 가고 여름 쪽으로 가면서 이 요금 올리기에 아주 적절하게 이제 들어가죠.
이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 그 겨울에 그러면 요금이 얼마나 많이 인상돼 있을까요? 예? 여름에 보일러 꺼버리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4월 중순, 5월 달 정도 되면은 보일러 꺼버릴 텐데, 그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관리비가 쭉 떨어질 텐데 반밖에 안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요금 인상하면 착시 효과가 일어나죠. 요금 인상한 거를 우리 대중은 신경 못 써요.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예, 정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뭐 어쨌건 민영화를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미국 은행보다 뭐 경기 둔화 걱정 크면 뭐 달러 계속 떨어진다. 달러가 계속 강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같이 이제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두 개로 갈려져요. 그러나 100년간의 기축통화의 자리에 있던 달러는 그 힘을 점진적으로 잃어버린 게 기정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 결탁을 해버렸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 세계 에너지 유통량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직까지 화석 연료의 중요성이 감소하려면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0년은 걸릴 텐데 최대한 잡아도 10년은 걸릴 텐데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100년 동안 기축통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2024년이 돼서 달러가 쓸모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돼버릴까요? 세계 경제가 폭삭 망하는데 아주 천천히 서서히 달러라는 이 통화의 지위는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네. 어쨌건 지금 미국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잉잉원, 뭐 방미, 신중, 마잉주, 방중, 요란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뭐 내년이 이제 분수령이 되겠죠.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이게 전쟁 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군함도 보내고 막 이런 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쟁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대만은 일국양제 쪽으로 예,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보면 갑자기 마행주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그 구조에 관해서 XRP와 CBDC 그리고 각종 스테이블 코인과 그 구조적인 관계. 중앙정부는 세금을 궁극에는 어디서 뽑아 먹어야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비트코인만 생존하게 해서 그들의 세수 창출의 장기적인 목표에 그게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비트코인도 있어야 되고 이더도 있어야 되고 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BCH도 있어야 되고 에이다도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어야 되고 CTC도 있어야 되고 뭐 알케미 페이도 있어야 되고 뭐 네오코인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시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솔직하게 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받아들이시든 아니든 그거는 뭐 개인의 어떤 정서인데 저는 솔직하게 오늘 다 영상에 다 녹여냈어요. 초반 부분에. 그래서 패소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 어쩌저쩌고 해서 시간 끌게 하면 뒤통수 맞지 마셔라. 뒤통수를 치면 위믹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